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 일방적인 것은 없다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예전에 제가 이제 대치동 이제 학원에 들어가려고 이제 면접을 보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학원에 입사가 이제 된 거잖아요. 그런데 그 원장님은 나를 면접을 받고 면접에서 이제 뭐 채용할 만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를 채용을 했겠지만, 사실은 나도 원장님을 면접을 본 거라는 거죠. 사실 그 당시 그 학원 옆에 있는 또 다른 학원도 됐었거든요. 그런데 저도, 그러니까 이 그 원장님은 본인이 면접을 봐서 본인이 원하면 아무 강사라도 다 채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지만, 사실은 저도 그 면접을 보면서 속으로 그 원장님을 면접 본 거거든요. 그래서 면접을 보고 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, 약간 성장 가능성이 이 학원이 좀 더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이제 그 오케이 됐을 때 이제 그 학원에 나도 오케이 하고 이제 들어간 건데, 내 친구하고 그 강사 친구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가 내 강사 친구도 그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. 자기도 원장은 뭐 자기를 면접 봐서 뽑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원장을 면접 보면서 면접 봤다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,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. 속을 들여다보면 다 상호 뭔가가 있어야 이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되는 거지. 일방적인 호구도 없고 일방적으로 뭐 일방적으로 항상 이기는 뭐 이런 쪽은 이 세상엔 없다.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학원도. 그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, 자기 입맛대로 돈만 내면 자기 입맛대로 어느 학원이든 다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여태까지 이제 20년 이상 강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였어요.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뭐 이런 거죠. 아이는 굉장히 망나니 같은 그런 류의 아이인데, 그나마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베테랑이시라, 그 선생님이 오랜 그런 경험과 이런 걸 가진 베테랑이시라 그런 망나니 같은 애를 잘 조율을 해서 데리고 있는 건데, 그 부모님은 그게 아니라 이 본인의 자식은 어디를 가도 다 적응할 수 있고, 그래서 이 베테랑이신 이 선생님을 깔보는 거죠.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애 있는데 말을 하냐면, 뭐 수틀리면 뭐 학원 다른 데로 뭐 옮긴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애가 그걸 배워가지고 걔도 학원에 와서 그 비스름한 얘기를 뭐 흘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. 사실은 그 망나니 같은 애를 선생님이 베테랑이시고 이래서 잘 훈련을 시킨다거나 할까, 아니면 잘 조율을 해서 애들하고도 이렇게 조율을 하고 해서 얘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건데, 부모님은 그런 걸 모르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, 뭐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원을 끊는 거죠. 학원을 끊은 다음에 다른 학원을 들어가려고 했는데, 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잘리고 뭐 그런다는 거죠. 들어가자마자 잘리고 뭐 일주일 만에 잘리고 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느끼는 거죠. 그 선생이 베테랑이라 우리 자식을 가르쳤었던 거구나. 뭐 이런 거. 그리고 그 예전에 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잖아요. 예를 들면 내가 분당 살아. 그러면 항상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동경해.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내가 뭐
저 아는 그 분 중에 의왕시 사는 엄마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평촌으로 학원을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고 급기야는 평촌이나 과천 쪽으로 이제 그 집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동네를 사나 항상 이거보다 나은 쪽을 동경하고 뭐 이런 게 많거든요.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수지에 살면 분당을 동경해. 분당으로 좀 이렇게 가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게 있어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태촌에 살면 어디를 동경하냐면 하남을 동경해. 하남이나 분당 쪽 아니면 서울 쪽으로 거기가 훨씬 더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도 더 생활 수준도 높고 이러면서 이제 동경을 하거든요. 근데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걔도 굉장히 이제 망나니 같은 그런 아이였었는데 그래도 잘 조율을 해서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뭐 우리 엄마가 뭐 이제는 학원 그만 다니고 뭐 하남 쪽으로 뭐 학원 뭐 보낸대요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말을 한 3년 뭐 이렇게 하고 다니더니 급기야는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학원을 이제 그만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다 이제 소문을 내고 이제 다닌 거죠. 나 이제 하남에 있는 학원 다닐 거야. 이제 하남에 있는 학원, 우리 엄마가 하남에 있는 학원 다니래. 뭐 이러면서 쫙 말을 하고 이제 학원을 보란 듯이 이제 끊었죠. 그리고 저는 그래 앞으로도 잘 지내렴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애들 그 귀로 들리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걔가 학원을 못 들어갔답니다. 걔가 학원을 못 들어가고 학원에 적응을 못 했나 아니면 못 들어갔나 아무튼 다녀도 한 달 내외로 다녔나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.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과외의 수준이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윗 단계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선행학습을 이끌어내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학년 거 그냥 뭐 시험이나 제대로 보고 뭐 요런 류의 과외를 돈을 많이 내고 받고 계시다고 아무튼 그런 풍문으로 살짝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. 이것도 몇 년 전의 일이에요. 이것도 몇 년 전에 요즘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일이고 그 학생은 아마 이제 고등학생 뭐 그 정도가 이제 되어 있겠죠. 그런 식으로. 그러니까 예전에 또 제가 수지에서 이제 학원 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거의 이 엄마하고 뭐 대판 싸우지만 않았지. 거의 뭐 이 엄마가 그만둘 때 뭐 문자로 찍 오늘부터 그만둡니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 정도로 이제 그 공지를 하고 이제 그만둔 그런 엄마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다른 학원 간 거죠. 근데 다른 학원을 갔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?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. 다시 들어왔어요. 저희 학원에. 그러니까는 뭐 저하고 대판 싸우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뭐 이렇게 그 마지막을 마무리했는데 차라리 그나마 나은 거죠. 만약에 저하고 대판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돌아왔겠어요. 근데 정말 뭐 이렇게 좀 싫은 내색 뭐 이런 거까지 비쳤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몇 명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. 6개월이 지난 후에. 그래서 또 깨달았죠.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보고 다른 학원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해보고 다시 들어왔구나. 근데 다시 들어온 사람들의 장점이 있습니다. 왜냐면 바깥 세상을 알고 왔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잘 안 끊습니다. 다시 돌아온 이후로 뭐 1, 2년 안에 학원을 끊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거의.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은 돈만 있으면 그 어느 학원이라도 다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뭔가 좀 잘하는 애들 아니면 뛰어난 애들 뭐 요런 애들의 케이스가 그런 거고 사실은 그렇지 못한
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. 사실은 이 선생님이 뭐 오랜 그런 베테랑 선생님이라 그렇게 망나니 같은 애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갔던 그런 거일 수도 있고, 아니면 그 선생님 자체가 좀 좋으신 분이어서 뭔가 측은지심 그런 걸 느끼셨을 수도 있겠죠. 나 아니면 얘를 누가 가르치리 이러면서 혼자 십자가 매는 거지. 그렇지만 그런 말은 안 하죠. 그런 선생님들. 예, 그런 선생님들을 만난 게 행운이라니까요. 그런 선생님들을 만난 게 행운이라니까요.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떠돌이 되는 거야, 떠돌이. 그럼 떠돌이 되는 과정에서 무슨 기본을 쌓고 이걸 갖다가 선행학습을 하고 더 윗단계를 밟아가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오래 다니면 그만큼 안정적이 되는 거죠.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든 후 이제 끌고 가는 거죠.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옛날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뭐라 그랬냐면 어떤 애가, 선생님, 저 이 학원 4년 다녔거든요. 선생님한테 벌어들인 돈이 얼마예요? 그러니까 수지에 있을 때. 어떤 애가 맹랑한 질문을 하더라고요. 자기가 여태까지 이 학원 4년 다녔는데 그동안 선생님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마냐고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. 뭐라고 계산했냐면, 얘야, 딸은 좀 큰 학원 같은 경우, 예를 들어서 뭐 고등부가 나는 한 30만 원 받았는데 뭐 큰 학원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받는다,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, 야, 너가 우리 학원 들어와서 성적도 향상되고 다 그랬는데 다른 큰 학원에 비해서 우리 학원이 이만큼이 싸거든. 그런데 이 정도로 4년을 다녔으니, 이만큼을 매달 세이브하면서 4년을 다녔으니 도대체 저축된 게 얼마냐, 얼마나 많냐, 이만큼을 아낀 거야 너네 엄마가, 이렇게 말했더니 걔가 그런가? 뭐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상호적으로 서로 잘해야 이루어지는 거지, 뭐 일방적으로 뭐 은혜를 베푼다는 식으로 뭐 이런 그 태도도 안 좋고, 아무튼 모든 것은 상호적이다. 그래서 들어오는 학생 입장에서는 뭐 돈만 있으면 어느 학원이든 뭐 다 뭐 다닐 수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, 요즘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학원은 거의 없다. 들어올 때 다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보지요. 그리고 뭐 태도 이런 거 안 좋으면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킥아웃 시키지요. 이렇기 때문에 세상을 많이 못 접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. 세상이 다 본인 마음대로 그렇게 굴러가지는 않는다. 그래서 오늘의 결론, 만약에 그런 선생님 만났으면 있을 때 잘하자, 있을 때. 저부터라도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4년 이상 된 학생들이 이제 대다수인데, 저는 그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,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해서, 그래서 이 학원에 저한테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예. 그들도 뭐 느끼는 거겠죠. 이 수업료 내고 이 정도 횟수에 이 정도의 실력으로 이끌어낼 만한 그런 학원이 우리 동네에 많지는 않다. 거의 없다. 뭐 그런 걸 아니까 그들이 다니는 거지. 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,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, 아니면 좋아해서 그러지는 않거든요. 그런데 예, 똑똑한 거죠. 그러니까 똑똑한 거. 예, 그렇게 뭐 학원을 다니면서도 그렇고 선생님을 선정하고 뭐 이러면서도 제발 돈만 있으면 어느 학원이든 다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, 어떻게 보면 그 학원에 혹은 그 선생님에게 그 선생님의 그런 뭐 그 선생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성장을 했을 수도 있다.
뭐 그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말일지도 모르는데 예, 아무튼 오늘은 그러네요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